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을 비롯해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시기인데요. 지난 3월 말 우리나라는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을 겪었습니다.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데요. 산행 전 통제구역 확인하기, 화기물 소지 금지, 논이나 밭두렁 태우지 않기 등 산불 예방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연을 보호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꼭 모두가 잘 지켜야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도를 어떻게 이어갔을까요? 당시 산불 재난과 함께 서울 한복판에서는 대형 싱크홀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죠. 이어지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에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유행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AI의 챗 GPT의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변환. 요즘 SNS 프로필 사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 사진을 걸어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문화계에서는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문화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14일 청도 산불을 시작으로 해서 3월 22일엔 울산 등 경상도 지역의 재난 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심각한 영남권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런 재난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했는가 짚어볼 텐데요. 이번 산불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각 언론사들이 정규 뉴스 중에 산불과 관련된 뉴스를 맨 앞으로 배치해서 전하는 것 정도는 충실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은 그렇게 그 정규 뉴스에서 피해 소식을 전하는 수준의 상황을 넘어서는 심각한 재난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재난 주간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재난 방송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우선 KBS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3월 25일 한 시청자가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공영방송 KBS는 의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네. 하루 만에 답변 요건인 1000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동의를 빨리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쓰신 글이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 시청자는 지방은 산불로 불타고 있었던데 KBS는 1채널, 2채널 2개나 쓰면서 한 곳에서는 생생정보, 한 곳에서는 6시 내 고향을 하고 있더라. 지방은 공공에 포함이 안 되나. 수수료를 많이 내는 서울 위주로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갈 거라면 더는 공영방송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않나. 말로만 공영방송이라며 수신료 걷어가지 마시고 해야 할 의무는 다 하셔야 한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요. 3월 25일 편성 내역을 살펴보니까 KBS1은 오후 6시 50분에 뉴스 특보와 9시 뉴스 특집 사이에 주로 1일 연속극을 했고요. 그리고 KBS2는 같은 시각 1일 드라마를 했고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것들을 이제 스페셜 방송을 했습니다. MBC는 25일 5차례 뉴스 특보를 편성하긴 했는데요. 오후 7시 40분부터 10시 전까지 예정되어 있던 한국 대 요르단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를 중계를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 이용자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데 KBS가 지금 재난방송을 24시간 내내 틀어줘서 다들 대피하게 도와야지 KBS가 아니면 대체 이걸
누가 할 수 있는가라면서요. 특히 공중파는 항상 틀어놓고 많이 보시는 청송 일대의 어르신들이 심각성을 더 빨리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었을 텐데 언론이야말로 자기 직무를 제대로 못해서 더 큰 인명피해를 야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대요. 네. 그런데 정말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공중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루 정말 틀어놓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지적이 굉장히 공감을 산 것 같습니다. 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또 지역차별인가 재난주간 방송사 KBS는 산불 특별재난방송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는데요. 네. 이 성명에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재난주간 방송사 KBS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산불 재난 피해자 대부분이 거동이 쉽지 않은 고령층 노약자들로 확인되고 있다. 대피 도중이거나 대피를 준비하다 불길과 연기에 갇혀 잇따라 참변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지역일수록 좀 더 KBS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한국방송공사 KBS의 재난방송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고요. 이후에 KBS가 재난보도를 강화하긴 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KBS가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책을 논의할 특별 생방송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29일에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을 통해서 생방송 특집으로 산불 피해 특별 대담을 진행을 했고요. 또 특별 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를 30일 오후 5시 10분부터 6시 20분까지 70분간 방송했습니다. 31일에는 오후 5시 40분부터 7시까지 또 80분간 같은 특별 생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KBS는 21일 경남 상천군에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 일주일 안에 50시간이 넘는 산불 관련 특집 뉴스와 특보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1일 오후 7시 이후부터 28일 새벽 2시까지 모두 79차례 총 50시간 28분 이상 산불 특보 및 특집 뉴스를 진행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산불 특보와 특집 뉴스를 위해서 당연히 원래 예정되어 있던 정규 방송들을 많이 취소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KBS는 이렇게 우리는 참 많이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재난방송은 조금 과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해도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낸 성명에서 이 부분도 정말 공감되는 표현이었는데요. 사상 초유의 재난에는 공영도 민영도 구분 없다. 특별 재난에 걸맞은 모든 언론에 특별한 대응을 촉구한다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저는 재난주간 방송사인 KBS는 당연히 너무 잘해야 되고요. 재난주간 방송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MBC나 민영방송, YTN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이번 재난에는 조금 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특별한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산불 규모가 이번에 워낙 컸던 만큼 조금 더 빨리 선제적으로 이 재난방송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산불 보도에서 어떤 지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거의 미디어 오늘 보도 내용을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요. 미디어 오늘에 김현수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쓴 기자 칼럼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산불은 괴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여러 언론에서 괴물 산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칼럼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지점을 이 보도에서 지적하고 있어서 좀 귀 기울여 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대형 산불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초대형 산불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괴물 산불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역대급 불지옥, 불마귀라고 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3월 24일 오전 11시 52분에 문화일보가 제목에서 괴물 산불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날 밤 9시 26분에 연합뉴스도 사흘째 확산, 의성 괴물 산불, 안동까지 번져라고 제목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는 3월 31일까지 27번이나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이니까 그 매체의 특성상 다른 매체에서도 이 표현을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사용하더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기자는 물론 대형 산불의 위험성과 위력을 전달하는데 강한 표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괴물 산불이라는 표현은 단지 과장된 비유로 끝나지 않고 언론사가 선택한 이 단어에는 그 언론사의 시선과 태도가 담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괴물 산불이라는 표현은 산불 피해 당사자를 획일화하고 보도의 자극성을 증대하며 책임 소재를 흐리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괴물 산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산불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현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닥 바람직하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조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의 표현대로 재난을 괴물이라고 부르는 순간 공동의 책임, 특히 정부의 책임 이런 것들이 외면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극적 조어보다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문제이며 사회적 과제인 이 산불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칼럼에서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산불 보도에서 주목받는 기사들이 주로 진단과 해설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괴물 같은 산불에 피해를 입은 불쌍한 지역의 주민들, 산불에 뛰어들어 어르신들을 구조해낸 의인들, 그리고 산불 현장에서 고생하는 영웅들 이야기가 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골치 아프고 복잡하게 얽힌 정책적인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는 이들의 이런 유려한 미담 서사에 밀리게 되는데요. 사회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의제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서 재난 보도에서 이렇게 미담 위주로 스토리 위주로 보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천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단순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괴물 산불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언론이 보다 의미 있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전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산불의 원인이 산림청의 소나무 식재 및 임도 때문이라는 언론 지적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보도 속의 주장과 논리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짚기 위해서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이 산불이 났을 때만 반짝 산불 관련 보도를 하고 끝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산불 예방 및 산불 대응 시스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개선돼야 할지 잘 짚어보는 후속 보도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평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들었습니다. 모니터링 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어떤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인터뷰에 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짚고 싶은데요. 질문과 답이 오고 가는 대화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진행자가 준비해온 질문만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형식의 인터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뉴스파이팅 출연자 대부분은 정치인인데요. 네. 또 정치인 상당수는 소속 정당에 유리한 말을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파고드는 진행자의 인터뷰 능력이 어떤 프로그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행자가 답변에 대해서 다시 묻고 사실 확인을 재차 요청하는 끈질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사안의 뒷배경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는 이런 정보를 캐내는 대화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25일 이슈 인터뷰 코너를 보겠습니다. 네. 이날 출연한 신동우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합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직전에 환영한다라고 했던 입장과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왜 입장이 달라졌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개혁안의 쟁점 중 하나가 소집 대체율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환영한다라는 반응을 내놨던 건데요. 그런데 연금개혁안이 통과가 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상황이 된 건데요. 신 대변인의 이 어쩔 수 없는 합의였다라는 말이 이러한 비판을 무마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진행자가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진행자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이런 식의 인터뷰가 좀 반복되는 경향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문과 답이 나열식으로 이어져서 좀 지루하기도 했고요. 또 흔히 티키타카라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서 대화하는 느낌이 들고 또 이 과정에서 다른 데에서는 좀 들을 수 없는 답변도 나와야 듣는 재미도 있고 또 유익합니다. 네. 진행자는 정치인이 애매하거나 혹은 의문이 드는 답변이라고 느껴질 때는 지나치지 말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좀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너무 조용히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망자 30명, 이재민 3,000명, 정말 안타까운 재난이었는데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 기간 대다수 언론들은 일면과 통뉴스로 이 산불 피해 소식과 피해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사시사 라디오도 재난 관련 여러 학자나 피해 지역 주민 인터뷰 그리고 환경 관련 시민 관계자 등을 인터뷰하면서 산불의 원인과 피해 상황을 무게감 있게 전했습니다. 반면 뉴스파이팅은 커버 스토리에서 단신 수준으로 소식을 전했을 뿐 이슈 인터뷰에서 다룬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축소된 크기로 사건을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탄핵 국면이라서 이 관련 소식을 전하기에 바빴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기간 탄핵 등 정치권 소식을 다룬 코너를 보면 탄핵 선고 지연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냐 혹은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시냐와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뻔한 질문만 반복하는 정치권 이야기보다는 산불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인터뷰 등을 편성을 했더라면 좀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유행 트렌드를 휩쓴 게 바로 지브리 사진이었습니다. 챗 GPT에게 사진을 보내고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하면은 이미지를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해 주는 건데 평론가님도 하셨나요?
네, 지브리 사진은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지브리 사진만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지브리 스타일만 되는 건 아니고 뭐 네. 심슨 스타일, 디즈니 스타일, 짱구 뭐 원하는 스타일, 대로 네, 뭐 많더라고요. 요구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쉽게 그냥 챗GPT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무료 회원 가입을 하셔서 네, 뭐 사진을 올린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변환해달라 요구를 하면은 변환이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참 SNS에 온통 뭐 푸사 사진뿐만 아니고 뭐 맞아요. 게시물에 이걸 변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얼마나 그 갈증이 있으셨으면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래픽이든 아니면 그림 솜씨든 바꾸는 데한 열망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편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고 네. 내가 이렇게 실력이 좋을 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 올트먼 오픈AI CEO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렇게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 그러니까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든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원령공주 뭐 이런 작품으로 유명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 스타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게 이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구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동양적이에요. 그리고 따뜻하고요. 맞아요. 또 조명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입체감 있게 따뜻함을 이제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시국이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로 이렇게 찾으시는 것 같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용자가 뭐 125만 명 이상을 그래서 100만 명대를 돌파하고 나서 거의 30만 명 가까이 또 급증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좀 인공지능 서비스가 약간 주춤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시 또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특히 GPU, CPU, 또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브리 열풍, 광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걸 해봤는데 시간이 몇 분 소요가 되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는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작권 논쟁도 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작권 관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뭐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지브리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거 이제 지브리한테 과연 허락을 받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저작권법상으로는 아이디어 수준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안 되잖아요. 아이디어라는 게 결국 그림에서는 스타일, 화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화풍이 저작권법상으로 이제 저촉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고흐의 그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가 이제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해바라기 그림이라든지 자화상이라든지. 근데 고흐 특유의 화풍이 있습니다. 인상파 중에서도 이제 고흐 기법이 있는데요. 그런 고흐의 화풍 자체는 저작권을 저장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표현물이 아닌 화풍은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지, 그림 스타일 이런 화풍은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은 원령공주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뭐 구현해달라.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나와 나의 가족 사진을 원본으로 해서 그거를 스타일로 변환해달라고 했을 때 그 자체는 저작권법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일본 지브리 측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스타일 변환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화풍도 사실은 데스카 오사무의 영향을 받았어요.
또 데스카 오사무 같은 경우는 또 유럽의 화풍을 이제 영향을 받았고 또 유럽은 또 일본의 그런 예전에 이제 그 화풍을 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풍은 영향을 받은 것 자체는 좀 저작권에서 제외될 것 같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학습 자료. 그러니까 이런 화풍을 흉내내기 위해서는 패턴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읽으려면은 수많은 그 로 데이터를 학습을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떤 걸 학습했을 거냐? 그럼 결국에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을 학습했을 거라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뭐 그림뿐만 아니고 소설 작가들이 오픈 AI에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작품들을 이미 학습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결과물 이전에 어떤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지브리 측에서 요구를 한다 그러면 또 심지어는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지브리뿐만 아니라 이 AI의 애니메이션 이미지 학습의 여파가 국내에도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실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은 사파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일러스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장 그림. 뭐 이 정도만 가능한 게 아니고 이번에 챗GPT가 내보인 이제 4O라고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말풍선의 대사까지도 기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화를 보시면은 이제 특정 장면이 있고 말풍선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말이 대사가 네네. 들어가게 되는데 몇 컷 이상의 만화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간단한 웹툰 만화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챗 GPT로 예. 제작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서서 이제 지브리 스타일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따뜻한 만화체로 그려줘. 어떤 형태의 웹툰 형태로 그려줘라고 하면 이제 어떤 생성물이 나오죠. 네. 그럼 그 생성물을 학습한 결과로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럼 그 학습 자료를 뭘 사용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웹툰이나 만화 이런 작품들을 학습했을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지브리 스튜디오처럼 아주 유명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일일이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애매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가들이 SNS에다가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는 걸 꺼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내 웹툰 플랫폼 업계에서도 이 AI 무단 학습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SNS에 올리는 그런 작품에다가 AI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워터마크 등 조치를 취하는 형태를 하고 그게 취하지 않은 작품들은 올지 말아라. 이런 식의 경계령까지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참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신진 창작자분들은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위기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네. 예전에 그 강풀 작가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무슨 만화 수업을 받거나 전문 역량을 학습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에서 이제 학보사 만평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예를 들면 기업체의 사보 그리고 지자체의 홍보 어떤 그런 그 책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의 그런 짧은 그런 이제 웹진 발간물 등에 이제 맞다가 그걸 이제 생계로 해결하고 그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작품 제작을 하고 뭐 심지어는 나중에 포털 웹툰을 이제 그리면서 지금의 강풀 작가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만화 작가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림 수준이 조악하다가 연재를 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성장해 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대, 20대 작가 지망생이나 저쪽 이제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들을 다 박탈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이제 인공지능에 맡겨가지고 네. 사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미래 세대한테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에 관련돼서 제가 글을 써가지고 SNS에 공유를 했더니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로 보내셨어요. 당장 지브리 스타일의 그런 이제 이미지를 삭제하겠다. 아니 그렇게까지 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 본인의 따님이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기감이 당장에 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게 놀이처럼 흥미처럼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창작 생태계, 특히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공공기관이나 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홍보물이나 이제 발간물들에 관련돼서는 인공지능보다는 사람에게 신입 작가들한테 좀 맡겨가지고 기회를 주고 또 문화적 다양성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새로운 실험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지브리스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과거 패턴이에요. 과거 거란 말이죠. 그 새로운 어떤 도전을 북돋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이 초심자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과제가 되지 않을까 또 정부 정책에서도 이런 점을 이제는 헤아려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정부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적으로 이런 신진 창작자들이 설 수 있는 장치를 좀 이렇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과제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샘 올트먼 이제 오픈 AI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비즈니스 과정에서의 그런 비용, 시간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챗GPT 등을 만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을 제작하는 분들 중에서도 좀 시간이 없거나 손이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좀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줄 사람들한테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필요성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챗 GPT보다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작품들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정도로 계속 진전이 되다 보면 공공기관에서도 의무적으로 사람이 창작한 컨텐츠들을 할당을 해줘야 되는 일정 정도의 퍼센트를 부여해주는 형태로 지금 가야 된다라는 점 무엇보다 네. 중요하고요. 그럼 지금 뭐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느냐? 저는 사실 당장에 무슨 월 몇만 원씩 주는 것보다는 작품을 많이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지금이라도 많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측면에서 네. 많이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픈 AI가 민감한 이미지 생성에 대한 제한을 풀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데 문제는 비윤리적인 이용이 좀 확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거든요.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제 이미지 사용이 변환이 가능한 이유가 좀 유연하게 많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뭐 시진핑 주석의 얼굴, 또 이제 요즘에 많이 또 언론 미디어에 나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사진도 마음대로 활용하는 이거는 이제 풍자와 해악,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당의 상징인 갈고리 십자가, 하켄크로이치 같은 경우도 풀었고 또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마는 저는 사실 눈이 굉장히 크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서구인들은 아시아인들을 눈을 이렇게 작고 옆으로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도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혐오 표현에 관련된 부분을 너무 무방비적으로 풀어준 거 아니냐. 근데 오픈 AI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풀어주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뭐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하겠다. 뭐 좋아 보이지만은 마치 우리가 실험실에 이제 쥐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다만 성적인 그런 표현 같은 경우는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방송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의 모습을 글래머 스타일로 바꿔줘.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네. 적절하지 않다는 것.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